시끄러워. 충남 아산시 설화중 정서희 시끄러워. 아, 미안합니다. 실명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서희야, 미안해. 또 얘기했네. 미안해, 정서희. 자, 3번.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BC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 AC의 길이가 14일 때, MN의 길이를 구하시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눈으로 봐도 답이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 풀 때, 느낌은 이래. 약간 느낌은, 결론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게 두 개, 또 다시 똑같은 게 두 개. 두 개씩 더해서 14면 MN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한 개씩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한 개씩 더하면 얼마일까 그러면? 두 개씩 더해서 14면 한 개씩 더하면 7? 네, 이거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두 개씩, 똑같은 토막을 두 개씩 더해서 14가 될 때 하나씩 빼서 더하라면 당연히 거기에 절반값이 14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길이와 이쪽에 있는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서로 선생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미지수를 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A, 그럼 여기도 A를 두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B, 그럼 여기도 이제 B라고 두는 거겠죠. 그럼 이제 수학적 식을 세우면 돼요. A가 두 개, 2A, B가 두 개, 2B. 그 둘을 다 더하면 14. 따라서 A 더하기 B는 7.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근데 A 더하기 B가 누구예요? 이게 선분 MN의 길이에요. 선분 MN이 A와 B를 한 개씩 더하게 되겠네요. 이래서 정답이 7이 된다라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또 4번 문제. 자, X값을 구하랍니다. 이것도 가벼운 문제인데. 왼쪽이 몇 도죠? 90도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90도가 되겠네요. 그럼 X와 2X 플러스 18이라는 각을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X 더하기 2X면 3X 18이로 넘어가겠죠? 90만에서 18 72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지워지고 X는 24도. X는 24. 문제가 쉬워 보여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를 그냥 대충 선생님이 한번 보면 대충 여기야라고 말해 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한테는 그게 약간 억지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볼 겁니다. 자, 보세요. 1번 직선. 얘가 1번 직선이에요. 얘가 2번 직선. 근데 얘를 2번 직선. 그 마지막에 그려진 얘를 3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번과 2번과 3번은 잘 보세요. 1, 2, 3번은 1, 2, 3 근데 잘 보니 4번 같은 거는 금방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4번 같은 경우 4번 가계표의 막국지가 가계 H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1번과 2번 직선이 만들어도 생긴 각인 A나 B나 D에 관한 설명이죠. 주인공이 A의 동의각, B의 동의각, B의 업각, D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B, D가 다 어디냐면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지나가면서 A, B, C, D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건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1번 그냥 그리시고 2번도 그냥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 놓여있는 각을 표시해요. 여기가 A, 얘가 B, C, D. 자, 이게 A였고요. 그럼 이제 3번 직선을 적당히 움직입니다.
3번 직선. 근데 3번 직선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둘 중에 하나를 움직여야 돼요. 여기를 꼭지점으로 마치 이게 3번 직선이 여기에 바늘 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시계 바늘처럼 가운데 찍혀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1번 직선과 대략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여요. 꼭 평행 아니어도 되고 그렇게 놓이도록 3번 직선을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A의 동의각이 금방 보여요. 동의각이 어디죠? 여기 지금 각이 4개 나왔죠? 이쪽에. 여기는 각 4개 중에 A의 동의각이면 여기지 않을까요? 맞니? 그럼 이 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잘 보니 여기는 각 L이, 여기는 L이죠. L이라는 각이 3번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렸던 방법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처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좀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움직여줄 때마다 L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을 때 L은 여기서 나타나겠죠. 이쪽에서 나타나요. L. 그래서 A와 L은 동의각이 맞습니다. 됐나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겠죠? 같은 구조를 본다면 뭐 이거? 미친 밝고 경쾌한데? 자, 여기 L, 그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L, 여기가 I, 그 다음은 여기가 J, 얘가 K, 이렇게 나오겠죠. 미리 한번 이렇게 그려두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빨리 넣어야지. 소리 알았는데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소리 줄이고 있어요. 응? 소리 안 소리 줄이는 거 지금 굉장히 자세히 쳐다보는데. 자, 1번과 2번은 그대로 그리시고, 어이없어 정서이. 3번, 그래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는 3번 직선을 여기를 기준으로 1번의 평이 되도록 움직였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이에요. 보이세요? 여기 EFGH라는 만나는 점 있죠. 얘를 기준으로 또 다시 3번 직선을 이번에는 파란색 2번 직선에 평이 되도록 이렇게 놓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처럼 각을 표시하세요. 여기가 A였고 나머지가 BCD였죠. BCD. 자, 이번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3번 직선의 평이 움직이려면 직선을 이렇게 아래로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동영상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각은 이 각이거든요. 이 각이 각 A의 동의각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가 처음에 여기다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이가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다가 드디어 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가 이예요. 하나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F, 그 다음은 G, 그 다음 H. 자, 각 A의 동의각은 E와 L이 맞더라. 네, 1번은 맞는다. 근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1번은 맞는다며. 그럼 이왕 했으니까 이제 B도 이제 그렇게 봅시다. B와 동의각을 찾아볼까요? B는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B랑 동의각은 여기겠네요. 각 I. 일단 맞죠? 그럼 B랑 동의각 여기 있죠? 동의각 여기겠죠? 아무래도 각 F. 얘도 맞는다며. 둘 다 맞는다. 3번 각 B의 억각. 각 B. 여기가 각 B죠? 각 B의 억각이 있나요? 여기서? 여기는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B의 억각은 없어요. 억각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죠? 억각은 두 직선과 다른 직선이 지나갔을 때 그 두 직선이죠. 두 직선의 내부에서만 보통 억각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CD, I, L의 관계에서만 C의 억각은 여기 있는 각 L이 되고 여기 D의 억각은 여기 있는 각 I가 되겠죠. 이들이 억각이고 이 그림에서 그래서 B라는 각이 억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겠네요.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지나가면서 내부에 이렇게 4개의 각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각 B, 여기네요. 각 B의 억각은 각 H겠죠. 각 H, 얘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아까 얘도 맞는 말이었죠?
네. 남은 거는 5번이 틀렸겠네요. 각 D. 각 D가 여기입니다. 각 D가 여기죠. 그 다음에 각 G. 여기네요. 자, 얘네들은 같은지 안 같은지 알 수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각 D랑 각 G가 서로 같으려면 뭐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각 C와 각 H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얘네들은 모르겠지만 각 C랑 각 H가 서로 같습니다라는 조건이 혹시 있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각과 이가 같으면 180에서 각 C를 빼면 각 D가 나오고 180에서 각 H를 빼면 각 G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놓여있는 상태에서는 둘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각 C와 각 H라도 같으면 되는데 얘네들도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같을 수 있지만 안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맞는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죠. 지금 5번을 맞추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5번을 맞췄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지 말고 이 그림 지금 그리는 방법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세 개 중에 두 개 직선이 저런 식으로 교차를 하게 되면 동의각이나 억각, 위치 찾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치 찾기 애매해지면 한 직선 있죠? 세 개 직선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각이 있을 거야. 각 A. 보니까 각 A는 1번과 2번이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3번은 각 A를 만들지 못하니까 3번 직선을 필요에 따라서 이쪽 직선 쪽에서 평이 되도록 혹은 다른 직선의 평이 되도록 이렇게 움직여서 그 각이 좀 어느 정도 동의각, 억각 위치가 잘 나오도록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시면 좀 편해지는데 아니면 직접 이렇게 각의 위치가 막 꼬여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27쪽에 2번 각 XOY의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한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금 무슨 각을 작도한 거죠? 이 작도법을 뭐라 불렀었나요? 그치,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입니다. 크기 같은 각의 작도. 그럼 당연히 각 XOY와 같은 각을 찾으려면 뭘 쓰시면 되죠? 각 D, P, C 또는 상관없습니다. 써도 되고 아니면 또는 각 C, P, D 또는 각 Q, P, D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 같은 각을 작도했으니 당연히 왼쪽 각, 오른쪽 각은 같겠죠. 그 다음에 OA의 길이, 이 길이랑 같은 길이를 찾아내랍니다. 근데 이 길이는 뭐 한 거냐면 여기다가 컴퍼스에 바늘을 대고 이쪽으로 뭐 한 거죠? 원을 그리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와 같은 길이 어디냐면 여기는 선분 OB의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이 길이를 그대로 어디로 옮겨왔었죠,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가죠.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 쟀던 걸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시 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PD의 길이도 선분 OA에 같을 테고 다시 PC의 길이도 선분 OA랑 같겠죠. 그래서 선분 OB, 선분 PD, 선분 PC 이렇게 서로 같아짐을 알 수 있어요. 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진 거죠. 네. 아기상어 때문에 좀 한참을 수업을 못했는데 신기하네요. 아기상어. 자, 유형 3의 삼각형과 그 세 변의 관계. 자, 삼각형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고 갑시다. 삼각형에는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르거든요. 삼각형의 세 개의 변, 세 개의 각 합쳐서 삼각형을 구성하는 6개의 요소, 6요소라고 부르는데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보통 꼭지점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도형을 그릴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파벳을 표현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꼭지점 A, B, C라고 썼고 그 꼭지점 A에 놓여있는 각을 보통 각 A라고 씁니다. 그냥 알파벳 순위에 맞춰서 각 A, 여기를 각 A. 그럼 그 각 A가 바라보는 변이 있잖아. 바라보는 변을 한자어로 대변이라 불러요. 어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바라보는 변, 대변. 그리고
각이라든지 꼭지점은 대문자로 쓰지만 바라보는 대변할 때 그 변은 보통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변 A라고 불러요. 변 A. 근데 이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변 A. 그럼 각 B가 바라보는 대변은 변 B. 뭐야 이게? 변 B라고 씁니다. 각 C가 바라보는 대변은 변 C라고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과 대변, 마주보는 각, 대각, 마주보는 변, 대변, 꼭지점이나 각은 알파벳 대문자, 그 다음에 바라보는 변은 알파벳 소문자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각 A가 바라보는 쪽에 소문자 A, 각 B가 바라보는 쪽에 소문자 B, 각 C가 바라보는 쪽에 소문자 C를 가지고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뭐 위에는 삼각형의 용어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밑에 이제 2번부터가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책에다 따로 별표를 쳐놓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삼각형에는 변이 3개 존재하죠? 근데 그 세 변을, 길이를 만들 때는 네 마음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규칙이 뭐냐면 삼각형 첫 번째 해야 될 게 삼각형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을 찾습니다. 가장 긴 변을 찾는다. 이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거 써야 됩니다. 책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책에 나온 이 부분을 쓰면 돼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가장 긴 변이,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2번은. 1번만, 이게 2번이고 1번만 잘 책에다 써놓으세요. 일단 가장 긴 변을 찾습니다. 아셨죠? 가장 긴 변을 찾는다, 이게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입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거 된다는 얘기죠. 3, 4, 5. 삼각형 되나요? 됩니다. 왜 되는 거죠? 가장 긴 변을 찾았어요. 5. 근데 그 5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혹은 6, 6, 9. 삼각형이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이유는 가장 긴 변을 찾았어요. 9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9가 작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4, 5, 8. 이건 삼각형이 안 돼요. 이유는 가장 긴 변을 찾았는데 그 변이 나머지 죄송합니다. 이거 됩니다. 이거 되죠? 죄송해요. 숫자를 잘못 썼어요. 이건 되고 4, 5, 10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가장 긴 변을 찾았는데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오히려 한 변의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그냥 너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 변이 3이야. 한 변이 4라는 길을 가졌어요. 근데 한 변이 1억 3천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한 변 길이 3, 한 변 길이 4, 한 변 길이 1억 3천. 삼각형은 변의 끝점이 삼각형 세 꼭지점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더 늘어지면 이건 삼각형이 아닌 거죠. 혹은 이런 것도 안 돼요. 한 변 길이 3, 한 변 길이 4, 한 변 길이 0.000000001 뭐 이런 거죠. 그럼 한 변 3, 한 변 4, 나머지 한 변이 0.0000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무 한 변이 극단적으로 길거나 너무 짧으면 이런 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를 완성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긴 변을 찾고 그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안 됩니다. 아셨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5, 6, 11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가장 긴 변 찾았는데 그 변이 나머지 두 변하고 같죠?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럼 같으면 왜 안 되는 거죠? 같으면 한 변 길이 5 만들고 한 변 길이 6 만들었는데 나머지 한 변이 11이면 5와 6을 더해야지만 1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 이 세 변은 일직선상에 같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별의 길이에 따라서. 근데 삼각형이 만들려면 세 변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아도 안 돼요. 무조건 작기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찾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삼각형의 작도. 작도란 단어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간단한 도구란 뜻입니다.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수학적 도형을 그리는 행동. 얘를 작도라 불렀죠.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을 작도하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이 하나로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될 때 그다음 밑줄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하려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 단 얘는 위에서 나왔던 2번 성질 있죠? 2번 성질. 세 변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 변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을 네가 그리든 내가 그리든 누가 그리든 딱 하나의 삼각형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크기나 모양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변이 3개 주어졌을 때도 가능한데 변 하나를 버려요. 그럼 변 하나를 버리는 대신에 각 하나를 가져가는 겁니다. 두 변과 각 하나를 가져가는데 그 각이 여기다 밑줄 치고 별표, 낀 각이 돼야 됩니다. 낀 각의 밑줄, 별표. 변 2개 주어지고 각 하나 주어진다고 해서 삼각형이 무조건 하나로 그려지는 게 아니다. 그 각이 꼭 낀 각이 돼야 된다. 그럼 낀 각이 뭐죠? 여기 밑에 그림 나와 있죠? 2개 변이 있는데 알파벳 잘 보세요. 선분 AB, 선분 AC. 2번 나온 알파벳이 뭔가요? A가 2번 나왔네. 그럼 선을 긋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선분 AB, 선분 AC. 2번 나온 알파벳에서 두 선분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각 A가 여기 있는 각 A가 낀 각이 돼요.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줄여서 끼인 각이라고 합니다.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래야지만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는데 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두 변과 여기 만약에 선분 AB가 있고 여기 선분 BC가 있어요. 각 C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끼인 각이 맞나요? 이 C가? 잠깐 칠판 보실래요? 선분 AB가 주어지고 선분 BC가 주어졌어요. 근데 각 C가 주어졌어. 그럼 이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맞나요? 끼인 각이 되려면 알파벳이 2번 나온 뭐가 나타나야 되죠? 각 B가 나와야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각 C가 나오면 끼인 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고 여러 개로 그려집니다. 3번 변 3개, 변 하나 버리고 변 2개, 각 하나. 근데 그 각에 끼인 각.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변 하나, 각 2개. 단 한 변과 그 각이 어디 놓여야 되냐면 양쪽 끝각에 놓여야 됩니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한 변과 양쪽 끝각. 선분 AB가 주어졌는데 변이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형 하나를 만들려면 나머지 2개는 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각이 선분의 양 끝점에 있는 점 A와 점 B에 놓여있는 각인 각 A와 각 B가 나와야 삼각형이 하나로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주어져야 삼각형을 딱 하나로 어떤 사람이 그려도 늘 하나의 삼각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 변 길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한 변과 양 끝각 되죠? 자, 책에다가 따로 하나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한 변과 양 끝각인 이 부분 있죠? 선생님 만약에 선분 BC가 주어졌어요. 각 B와 각 A가 주어지면 이게 삼각형 하나로 그려질까요? 안 그려집니다. 한 변 BC 그러면 양쪽 끝각은 각 B와 각 C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각 C가 아니고 각 A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진 않아요.
자, 잘 들어. 요새 왜 따로 썼냐면, 잘 들어. 윗거는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선분 BC 길이가 주어졌는데 각 B가 나오고 각 A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삼각형 하나는 안 그려진다며. 근데 만약 각 B의 크기가 주어져. 60도. 각 A의 크기가 주어져요. 뭐 40도. 이렇게 되면 삼각형을 하나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위에서는 안 되는 게 왜 아래에서는 되는 겁니까? 써드린 걸 보면 눈치를 채셨죠?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끝각이 아닌 두 각이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 하나로 안 그려지는데 그 두 각이 양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두 각이 양끝각이 아니면 삼각형이 하나가 안 되는데 두 각이 양끝각이 아님에도 각도가 주어지면 왜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진다고 말하는 건가? 그렇죠, 저 대답이에요. 삼각형의 네 각의 총합은 180입니다. 근데 180에서 각 B가 60, 각 A가 40이면 각 C는 저절로 80도가 돼요. 각 C의 크기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나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면 BC를 그리세요. BC는 물론 문제에서 몇 cm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겠죠? BC를 그려놓고 각 B를 60도를 여기다 작도하시면 돼요. 각 C는 80도를 여기다 작도하시면 돼요. 작도한 다음에 그 선을 잘 이어서 만나게만 그리면 삼각형이 저절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삼각형 하나로 양끝각이 아니면 안 그려지지만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삼각형이 양끝각이 아니어도 하나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길이가 5, 6x 1대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에 네모에 알맞은 걸 써 넣으시오. 가장 긴 변이 x. 이거 왜 이렇게 가와 나를 왜 구분하고 있냐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죠? 삼각형 세 변을 정할 때는 가장 긴 변을 찾아라 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가장 긴 변을 못 찾겠다. 이유는 5보다 이게 큰지는 알겠어. 근데 6과 x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네요. 상황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1번 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가는 x가 가장 길다면 그겠죠. x가 가장 길다면 나머지 두 변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므로 x는 11보다 작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x가 가장 길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x가 마냥 길지 않다면 누가 가장 긴 거죠? 6이 가장 길겠죠. 그럼 6이 가장 긴 변이라면 나머지 두 변 5와 x를 더한 값보다 6이 작겠죠. 그럼 x는 뭐보다 커야 되죠? 5에서 얼마를 더해야 6보다 커지나요? 1보다 큰 수를 더해야지만 6보다 커지겠죠. 1. 그래서 x라는 값은 11보다는 작지만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왜 앞쪽에 부등식 풀 때 11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x는 1과 11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2번과 4번의 정답을 2번과 4번의 정답. 자, 1번은 x, 2번은 x, 3번 5, 4번 5. 네. 그게 될 테고. 4번 1번은 x 아닌 이유가 1번이 아닌 이유가 뭐죠? 겹친 숫자가 아니라서 그치? 끼인 각이 B여야 되는데 끼인 각이 B가 아닌 A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번은 5, 3번은 5 그렇죠? C가 끼인 각이 맞죠? 이런 상태.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삼각형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죠? 이 부분은 했던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 변 길이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려져 있다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지는데 오른쪽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뭐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보다 작아야 되는데 크거나 같다면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는다. 두 번째, 삼각형 하나를 그려지는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있다면 삼각형 하나로 그려질 텐데 오른쪽을 보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 크기가 주어질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끼인 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이 그려지면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거나 또는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한 변 길이와 그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는 삼각형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세 번째, 3번 조건에 보면, 처음 보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 그냥 세 각만 주어져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각도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각이 30도, 여기 있는 각이 80도, 여기 있는 각 몇 도가 돼야 되죠? 70도,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30도, 80도, 7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이거 하나일까? 아닌 이유가 이 변들을 두 배씩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대략 그린 겁니다. 이 변들을 두 배씩 확대시킨다면 크기는 달라지지만 변의 길이는 달라지지만 각의 크기는 그대로 80, 30, 70이겠죠. 확대만 한 거니까. 변의 길이가 달라질 뿐이지 각의 크기는 늘 일정할 테니까. 그럼 이러다 보니 세 각만 주어지게 되면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른 삼각형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는다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조건으로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이제 골라서 잠깐만 선생님이 봐드린다면 여기 나와 있어요. 1번 잠깐 보실까요?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려지는 삼각형 ABC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각 A가 30, 그 다음에 선분 AB가 6, 선분 BC가 4. 선생님 이거는 한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아니네요. 인 겁니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몇 개로 그려집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개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로 그려진다. 한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아니면 한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는데 그 끼인 각이 아니면 지금처럼 두 개의 삼각형으로 그려질 수 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되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죠?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처음의 그림, 이 조건에서 처음 그림은 일단 한 변 6을 놔요. 그리고 한 변 4를 놓을 때 그 4를 여기서 꼭지점에서 한 변 4를 이렇게 놔서 여기 있는 각비가 예각처럼 보이도록 둔 겁니다. 그리고 30도를 작도하다 보니까 만나는 위치에 이렇게 C를 둔 것 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삼각형은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게 칠판이 아니라 좀 불편해가 잘 보세요. 일단 선생님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는 거를. 처음에 AB를 뒀어요. 근데 여기는 꼭지점에서 4라는 변을 재다 보니까 4가 꼭 여기서만 나오진 않지. 각 A에서 30도를 작도하는 겁니다. 30도를 작도하는 방법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웠지만 30도를 작도했다고 치고 30도를 쭉 어디까지 30도라는 각은 작도했지만 그 30도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선분 AC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쭉 그냥 넉넉히 쭉 하고 이렇게 그려줘요. 그려지고 나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4라는 변 길이를 꼭지점 B에서 재고 원처럼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컴퍼스의 바늘을 이게 컴퍼스예요. 컴퍼스의 바늘을 B에다 찍고 4라는 변의 길이를 재는 거야. 요만큼이 4인 거예요. 4를 대고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쪽 점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4라는 변기로 여기서 만나기도 하라는 거지. 그럼 이쪽 점에서 C를 두고 삼각형을 만들면 위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점에다가 C를 두고 삼각형 그렸더니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똑같은 조건인 한 변과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상태로 삼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삼각형이 두 개로 그려지더라. 하나가 아닌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밑에 있는 2번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같은 크기를, 같은 각을 가져도 삼각형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 무수히 많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얘는 1번 문제는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지 않는 조건들을 그림으로 잘 형상화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2번 쪽에는 쭉 이제 뭐 하냐면, 한 변과 양끝각, 한 변과 양끝각,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 다음에 세 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조건에 맞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다는 거야? 언제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나요? 그렇죠. 합동이라는 단어는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한 변 P를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 Q에 완전히 포개일 수 있을 때 두 도형을 합동이라 말한다. 라고 기호는 세 줄짜리 등호 있죠. 두 줄짜리 등호는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은 같습니다. 라고 등호를 두 개 치게 되면 이건 뭐죠? 이 등호의 의미는 뭐가 같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같다? 그냥 등호를 줄 두 개인 등호를 쳤을 때는 뭐가 같다는 뜻일까요? 왼쪽 거.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줄 세 개인 것도 같은 건데 위에서 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은 줄 세 개. 이것도 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같다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삼각형 ABC랑 삼각형 QR. 밑에 있는 거는 크기와 모양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두 글자로 합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완벽히 포개어질 때. 그럼 줄 두 개짜리는 뭘까? 달리 말하면 합동은 아니라는 뜻이야. 합동은 줄 세 개를 쓰냐, 완벽히 똑같은 거 있죠. 색종이를 두 장 겹쳤어. 가위로 내가 삼각형을 잘랐어. 둘을 딱 펼쳐?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인 거죠. 서로 포개어지니까. 근데 줄 두 개는 그럼 뭐냐는 거지. 그래, 다 죽였다. 얘는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두 삼각형 넓이가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이변 길이가 4, 이변 길이가 3이에요. 이 넓이 얼마죠? 6 나오죠. 그렇지? 근데 이런 삼각형이 이제 있지만 넓이 6이 되는 삼각형이 저것만 있진 않아요. 이변 길이 6, 이변 길이 2, 밑변이 6, 높이가 2짜리인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 넓이 얼마죠? 얘도 2입니다. 됐나요? 여기를 A, B, C라고 부르고 여기를 P, Q, R이라 본다면 이때 쓰는 기호가 이겁니다. 같다. 얘네들은 합동은 아니야. 딱 봐도 모양이 틀려 보이잖아. 모양이 같진 않지만 넓이가 같네요. 라고 할 때는 수학적으로 등호를 치고 넓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넓이 6이죠. 세 줄짜리 등호는 합동일 때 넓이뿐 아니라 모양 크기 똑같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넓이뿐 아니라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모양 완벽히 일치하다라는 거를 쓸 때 세 줄짜리 기호를 써요. 근데 이 세 줄짜리 기호를 쓸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개의 삼각형에 포개다 보면 포개어지는 점들이 있겠죠. 딱 맞닥뜨려서 포개어지는 점, 그 점을 뭐라 부르냐면 대응점이라고 불러요. 그 두 개를 포개다 보니까 선분과 선분이 만나네. 그 만나는 변 있죠. 그 변을 대응변. 그 포개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이 겹쳐지네. 그 겹쳐지는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 그래서 대응은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짝지어진다. 대칭과 구분하셔야 돼요. 대칭은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게 대칭이고 대응은 짝지어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포개어지는 것. 포개어지는 점, 포개어지는 변, 포개어지는 각. 짝지어지는 점, 짝지어지는 변, 짝지어지는 각. 이런 개념으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불러줘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나오죠. 이렇게 합동 조건. 이 합동 조건 잘 읽어보시면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단어들과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 대응하는 세 변 길이가 같을 때. 두 번째,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을 때. 세 번째, 대응하는 한 변 길이 같고 그 양 끝각이 같을 때.
앞에서 했던 단어들 아니에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때 뭐였나요? 세 변 길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그 문장과 이 문장이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어요. 두 삼각이 따로따로 있어. 근데 이 두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각각 대응변의 길이가 세 변이 모두 다 같다면 얘네들은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합동 조건. 두 번째는 두 변이 각각 같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은 두 삼각형이 있다면 얘네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라는 뜻이고,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똑같은 삼각형 두 개 있다면 얘네들은 합동입니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걸 말할 때 이건 한글이잖아. 그치? 한글이잖아. 한글 말고 수학적 기호로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수학적 기호로. 변을 말하는 영어와 side예요. SID. 중요하진 않고 그냥 변을 앞으로는 S라고 쓰고, 각은 앵글이거든요. 그 앞에 A를 딴 겁니다. 각 A. 또 보니까 세 변 길이 모두 같네? 그러면 변 색이 같으니까 변. 그 합동 조건을 SSS 합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죠. 그럼 SSA야. 원래는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SSA가 아니고 SAS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두 변과 한 각이잖아. 그럼 변은 S, 각은 A니까 SSA라고 써도 될 것 같고, 혹은 ASS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SAS라고 쓰는 이유는? 그렇지, 끼인 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변 사이에 각이 끼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변 사이에 각을 이렇게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SAS 합동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SAA 혹은 AAS라고 쓰지 않고 ASA라고 쓰는 이유는 한 변과 그 각이 양쪽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ASA.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각형 합동 조건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 2학년 가시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배우긴 해요. 근데 그거는 직각에서만 성립하는 조건이고, 직각이든 예각이든 분각이든 삼각형에서는 늘 성립하는 조건은 요 세 개입니다. SSS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두 삼각형, SAS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은 두 삼각형, ASA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두 삼각형. 얘는 이런 경우 합동이라고 말한다. 자,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합동입니다 라고 할 때는 줄 3개를 긋는데, 이 줄 3개를 그을 때 이렇게 줄 3개를 그었다는 뜻은 두 삼각형을 이렇게 포개다 보니까 꼭지점 A와 꼭지점 P가 서로 포개어졌다는 뜻이에요. 같은 위치에 놓인다는 뜻이야. 꼭지점 B와 꼭지점 Q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포개진다는 뜻이고, 꼭점 G와 꼭점 R이 이렇게 두 개가 포개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혹은 각 A의 대응각이 각 P, 각 B의 대응각은 각 Q, 각 C의 대응각은 각 R, 혹은 선분 AB의 대응변은 선분 PQ, 선분 BC의 대응변은 선분 QR, 선분 AC의 대응변은 선분 PR. 됐죠? 이렇게 순서대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재봐야 되지, 그냥 알파벳은 네 마음대로 쓰시면 틀립니다. 아셨죠? 얘랑 대응점이네. 그럼 그 대응점의 순서를 잡아줘야지,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쓰면 답이 틀려요. 이건 틀리는 거야. 봐주세요. 봐주지 못해요. 이건 틀리는 겁니다. 절대 알파벳 순서대로 쓰시지 말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의 순서대로 잘 쓰시기 바래요. 자, 그렇다면 5번 문제 한번, 오른쪽 그림에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 모두 찾아 기호로 쓰시오. 봅시다. 찾아 쓰랍니다.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일단 두 변이 주어져 있어요. 세 변이 주어져 있으면 SSS 맞나요? 네. 근데 문제 자체가 세 변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서 SSS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길이 3개 나온 건 일단 답이 아닌 거야. 이런 건 답이 아닌 거야. 그러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가? 선생님 8과 9 사이에 42가 꼈어요. 그렇죠? 8과 9 사이에 42가 껴있는 그런 삼각형을 찾아내야 돼요. 일단 8과 9가 나와야죠. 8과 9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 8과 9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끼인 각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 도형을 보니까 8과 9가 없어요. 그럼 따라서 뭐도 안 되는 거죠? 그림상 SAS 합동도 찾기가 힘들겠죠. 그럼 남은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ASA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야. 뭐 셋 중에 하나니까 이게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변 하나, 각 2개. 잘 봐. 내가 만약 8을 변으로 본다면 그 양쪽에 놓여있는 각은 몇 도와 몇 도? 일단 42는 나와야 되죠. 42는 나와야 되죠. 이 각도 나와야 됩니다. 몇 도인가요? 78도. 78도. 이 도형, 이 그림 찾으세요. 한 변과 양쪽 끝각에 78과 42가 있는 것.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있어요. 8과 78, 42로 넣어있는 이가. 또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얘도 그렇습니다. 8과 78, 42. 됐니? 근데 이 그림도 있겠지만 이 그림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8만 보지 말고 9도 좀 보세요. 9, 42. 여기 60도. 9와 42, 60 어디 있나요? 일단 9가 나온 변을 찾아야 돼요. 일단 9가 나온 건 얘밖에 없어. 9와 각이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근데 각도를 봐야 되겠죠. 이게 몇 도예요? 이거 78 맞네요. 그럼 9와 양쪽 끝에 42, 70,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9와 양쪽 끝에 42와 78이 아니고 60이 넣어야죠. 맞지? 9와 42, 60이 조합이에요. 9, 42, 60. 근데 얘는 아니야. 60이 여기 있잖아. 그럼 한 명과 양끝까지 갔다 올 수가 없죠. 나머지는 9, 42, 60 조합이 없어요. 정답은 요 두 개만 답이에요. 그럼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삼각형 ABC랑 알파벳 순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각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8, 42, 60. 여기 60. 지금 순서가 ABC 순서가 78, 42, 60 순을 쓴 거죠? 그럼 얘도 찾아야 돼요. 78, 42, 60 순이니까 이렇게 쓴 거겠죠. 삼각형 HIG가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ASA 합동입니다라고 쓰면 아주 아름다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답이 되죠. 그 다음 삼각형 ABC 순서 78, 42, 60 찾으세요. 78, 42, 60 이 순이래요. 삼각형 PQR 합동입니다. 조건은 똑같죠? ASA 합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는 37까지란다. 페이지 37페이지, 여기 보이는 이 페이지 있지? 여기까지 과제를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현진 다음 주에 봅시다.